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재판에 출석을 해야 했습니다. 참 뻔질나게 불러대죠. 검찰은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꼼짝 못하게. 그리고 이 꼼짝 못하는 이재명을 보다 못해서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을 내쫓게 만들려는 공작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일 적극적으로 부하내동했던 것이 박용진 같은 애들인 거죠.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이재명이 더 이상 당대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떠벌렸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참 기가 차요. 박용진 같은 사람은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 쿠데타 정권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검찰이 하는 수사는 다 정당하고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는 틀리지 않았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박용진 털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저한테 박용진 이런 비리 있어요 라고 제보가 왕왕 옵니다. 상당 부분은 조금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제가 본격적으로 나서진 않습니다만, 내용상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내용도 많아요. 자, 아마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측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검찰의 행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측이 법정에서 한 소리를 했습니다. 검찰 니네들 부끄러운 줄을 좀 알아라 라고 말입니다. 사실 상당수 이 피고인들은 법정에 가면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피고인이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도 법정 가면은 왠지 위축이 돼요. 저같이 법을 전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오랫동안 법조 출입을 했다는 저 같은 사람도 법정에 내가 당사자로 가면 참 불편해요.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표 측이 검찰을 향해서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 그동안 참았다가 터뜨린 거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자,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듣고 나시면 더 어처구니가 없으실 거예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은 선거법 관련 재판입니다. 김문기 모른다 재판이에요. 그 다음에 백현동 개발 압력받았다 재판입니다. 김문기 모른다는 이미 심리가 끝났고요. 지금 이제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백현동 개발을 이재명 대표는 좀 더 천천히 여러 가지 고민해 가면서 고려해 가면서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로부터 상당한 압력이 있었고 압력을 못 견뎌서 거의 협박에 가까운 그런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참 중앙정부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준 거다. 왜 나한테 이걸 덮어 씌우느냐 라고 했던 대목입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국회 발언입니다. 근데 국회 발언은 국회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기소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선거법으로 기소 못 합니다. 유일하게 국회에서 문제 삼지 않았지만 국회 밖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명예훼손밖에 없어요. 개인 대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 이 사건은 국회가 명예훼손에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 부분만 국회의회에서 다룰 수 있을 부분이지, 그 외에는 국회에서 한 증언을 다른 방식으로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건 명백해요. 이건 명백한 겁니다. 자,
어,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오늘은 이 중에서 개발업자 정바울 씨, 그다음에 국토부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개발업자 정바울 씨, 바로 이 사람이 백현동 개발을 추진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 사람 입에서 박근혜 정부가, 재경부가 혹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말이 한번 나온 바 있어요. 정바울 씨가 직접 얘기한 적이 있어. 그게 다른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바울 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기가 진술을 해요. 중앙정부가 성남시에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자, 그랬는데 이 정바울 씨가 오늘 입을 싹 바꿉니다. 국토부 공무원이야. 지가 했지만 내가 압력했어 라고 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토부 공무원 얘기는 사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핵심적인 부분이 정바울 씨거든요. 자, 정바울 씨는 과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압력이 있었고 그 압력은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현동 땅을 구입한 사람이 정바울입니다. 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죠. 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를 사들인 사람이 정바울이고 정바울은 그 자리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돈이 많이 남거든. 근데 거기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용도 변경 권한을 성남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용도 변경을 해달라 해도 성남시가 안 해준 거지. 몇 번을 빠꾸 시키니까 중앙정부에서 뿔난 겁니다. 식품연구원을 지방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땅이 안 팔리니까 못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핏대를 확 올리면서 성남시에다가 위협을 한 거예요. 야, 협조 좀 해. 안 그러면 재정적으로 협조를 좀 해줄게. 표현이 딱 그래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에 적극적으로 협조 바랍니다. 공문 써보신 분들 알죠? 적극 협조 바랍니다라는 건 뭐야?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적극 협조 바랍니다. 특히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보내면서 적극 협조 바랍니다라고 볼 때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해 이 말이죠. 자, 제가 여단 정훈 장교로 있으면서 대대 교육 장교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물론 여단장님 사인을 받아서 보내죠. 보낼 때 뭐라 보냅니까? 자, 위 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획을 하달하오니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써서 보내. 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라고 보면 뭡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지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이씨, 뭐 공문 안 써본 난 누구나 진짜. 자, 여하튼 이 정바울은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를 동원해서 성남시에 압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언젠가 경찰 조사에서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이 오늘 재판에서 논란이 됩니다. 자, 백현동 개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백현동 개발은 원래 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 이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각하는데 여기가 자연녹지예요.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 데야. 또 시가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따라서 도로를 새로 놓아주지 않으면 개발이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도로도 닦아줘야 돼, 용도도 변경해줘야 돼 하는 거야. 중앙정부가 압력을 행사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예, 성남시장이 누구? 이재명. 말을 안 듣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중앙정부가 재정권을 동원해가지고 야, 적극 협조해.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우리가 협조해 줄게. 자, 실제 공문 내용이 재정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적극 협조하라 바랍니다. 부진한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보여드릴게. 예. 그러면 뭡니까? 이게 위협한 거지. 자, 당시 박근혜 정부가 끊임없이 욕을 합니다. 여기 식품연구원 지방으로 보내야 되니까 여기 용도 변경 좀 해줘. 용도 변경 좀 해줘.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그걸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내요. 심지어 이때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는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바울하고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매각 MOU를 체결한 상태예요. 그게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데고 정바울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는,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아직까지 용도 변경이 되기 전인 거예요. 용도 변경도 되기 전인데 중앙정부가 땅을 팔아버려. 땅을 팔아놓고서는 이걸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 거야. 땅을 그냥 팔았겠니? 야, 용도 변경해서 넘기는 걸로 할게. 자, 용도 변경하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 얼마를 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인 성남시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도와주니까 어떻게 돼?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MOU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어? 이게 이미 나왔잖아요. 자, 근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이런 짓을 했다. MOU를 체결했다. 압박을 했었다. 이런 부분을 싹 뺐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에?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줘라 요구를 했고 그 무렵에 이미 땅을 팔았고 땅을 팔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용도 변경해주라고 압력을 넣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언론에서 보도한 적이 없어.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극우신문인, 극우 매체인 뉴데일리가 옛날에 이재명 욕할 거라면서 욕하려고 썼던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바울 대표는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과 MOU를 맺고 사업에 착수한 뒤 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용도 변경 신청을 2번이나 냈지만 다 반려당했다 라고 합니다. 자, 한국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를 맺고 사업에 착수했다라고 이미 여기에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미 중앙정부는 MOU를 체결한 상태에서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해주라고 압박을 넣은 거고, 땅을 사들인 업체도 자기가 땅을 샀으니까 사업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업을 빨리 하려면이니까 성남시가 말을 안 듣고, 그러니 어떻게 중앙정부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한 거예요. 날짜로 보면 이렇습니다. 1월에 MOU 체결하고 3월과 9월에 용도 변경 신청하고, 그래서 2015년에 그 관련된 사람을 영입하고 이랬는데 실제로는 보면 이 이전에 이미 허가가 나요. 자, 정바울 씨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로비를 했다. 그래서 성남시에 압력 좀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게 정바울 씨가 얘기를 해. 자, 그랬는데 검찰이 이런 자료들을 숨기고 있다가 자신들이 분리할 때마다 하나씩 둘씩 내놓는 거야. 이번에 요 정바울 씨의 이런 그 주장이 딱 경찰 진술 조사에서 나오니까 검찰이 또 다른 자료를 들고 나와가지고 반박을 하려고 듭니다. 지금까지 변호인 측한테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 안 돼요. 검찰이 이러면은 객관 의무 위반입니다. 자, 근데 검찰이 계속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열받아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검찰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저 이재명 하나 죽이려고, 이재명만 죽이면 판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검찰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국민들의 뜻이 명백해져 있는데도 이재명만 죽이면 돼, 조국만 죽이면 돼, 쟤들 둘만 죽이면 돼. 그럼 어떻게? 감옥에 보내면 돼. 감옥에 보내자. 그래야 우리가 살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국토부 문건 얘기를 했죠. 공문 얘기. 국토부 공문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했죠. 자, 국토부 공문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부는 종전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착공 이전 기간 5곳에 대해서 매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 지원, 매각 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매각 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매각 방식 다양화 등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관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연구원, 식품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식품연구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매각 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다라고 돼 있죠? 자, 뭐예요, 이 말이? 이 말이 뭡니까? 매각 지원 기관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건 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 매각 빨리 해줘. 용도 변경 해주라고. 잘 안 되고 있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재정 지원해 줄게.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게. 용도 변경도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뭐다? 용도 변경 안 해주면은 재정 지원해 줄게. 재정적으로 좀 도와줄게. 협박이죠. 말 그대로 협박입니다. 아주 저질스러운 깡패들이 쓰는 협박이에요. 자, 이게 분명히 여기 공문에 나오죠? 네. 자, 야, 빨리 팔아줘. 팔게끔 좀 도와줘. 안 도와줘?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수밖에 없지. 재정 지원도 해줄게. 자, 여기 보세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여 민간의 매각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은 뭐에 쓴다고요? 예, 시키는 대로 해. 이 말이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좀 도와줘. 이 말인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건 뭐다? 시키는 대로 해. 이 말이에요. 이거 공문 한번 만들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공문을 써서 보냈어. 내가 여단 정훈장교할 때 교육장교들한테 그렇게 써서 보냈어. 대대장님이 아래와 같이 지시한 바 대대장님이 이번 무슨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걸로 계획이 작성되어 있사오니 계획서를 보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요. 대대장이 사인한 그 교육 자료를 대대에 내려보내주면서 교육 자료 내려보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요. 뭐야? 시키는 대로 해. 이거 대대장 지시야. 이 말이라고. 적극 협조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국토부 관계자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말 그대로 협조해달라는 뜻이지. 이게 강요 아니에요. 야, 이 개새끼 아니야. 이 공무원이라는 새끼 주둥이를 확 찢어놔야 돼, 이런 놈들은. 이런 놈들 주둥이를 찢어야 돼. 오늘 일부 신문에 보면은 국토부 관계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지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가 막 나와요. 근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공문 써서 내려보냈어. 그냥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 아니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뭐? 예, 지시사항이에요. 지시사항. 이런 계획이 마련되었사오니 참고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에 쓰는 공문상의 어법이야. 판사가 이런 걸 모른다면 판사가 등신이지. 나 진짜. 근데 참 지금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을 보면서 저것들이 공무원인가, 공직 생활을 조금만 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저렇게 억지를 쓰나, 참, 답답하네요. 예. 에휴.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댓글 한번 볼까요? 네. 자, 뭐
이동관 얘기가 또 나오나 봐요. 이동관이 진짜로 비서실장 임명이 됐어요. 아까 비서실장 임명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대놓고 한번 붙어보자 이 말이겠죠. 네. 글쎄 뭐 한번 붙어 해보자. 국민들하고 한번 싸워보자. 국민들과의 정면 대결 뭐 이런 얘기, 그런 선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김치국수님, 언론개혁, 검찰개혁 시급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예. 양가이버님께서는 부끄러움을 알면은 검사 맞지, 저들은 검사가 아니라 검새들이라고 하셨어요. 인절미님께서는 열받아 검치범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오드리님 무슨 일 있어요? 윤통 비서실장으로 이동관이랍니다. 결국 했대요?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이동관을 진짜로 임명했대요. 아까 그런 얘기가 좀 돌기는 했었어요. 돌긴 했는데 설마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네요. 발표가 된 건 아니고. 근데 이동관 얘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여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주셨어요. 땅을 팔았으니까 용도 변경 해달라고 안 할 수 없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예, 맞아요. 중앙정부가 땅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조건이 걸려 있었겠지. 용도 변경하면 산다. 얼마에 산다. 언제까지 돈 준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바로 MOU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되니까 성남시를 압박할 수밖에 없지. MOU까지 체결했는데 이게 또 무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압박을 한 거고, 그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적극 협조 안 할 시에는 재정 지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지. 자, 공문 내용이 딱 그렇잖아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협조를 안 하실 때는 재정 지원으로 하겠습니다. 요거 분위기예요. 이게 뭐면 협박이잖아. 말 그대로 협박이지. 그죠? 자, 제가 이렇게 하면은 또 적폐들은 야, 그거 너무 과장 아니냐? 너무 이쪽 편에 좋게 생각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예. 자, 하지만 예, 이재명한테 유리한 해석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보세요. 해석의 가능성이 있죠. 주관이라는 말이에요. 전혀 압력을 안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압력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범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아닐 수도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죠?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압력으로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면 뭐 예, 당하는 사람 입장인 거예요. 당했다. 난 압력 당했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걸로 그냥 오케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상황에서도 이재명 개인이 난 주관적으로 느꼈어. 그리고 그렇게 주관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이건 무죄인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설명드렸던 거, 아까 보여드렸던 국토부 공문,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가능성이 충분하죠. 전혀 불가능한 거 아니죠. 그랬으면 사람에 따라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위협 느꼈다고 말할 수도 있지. 그랬으면 그게 허위입니까? 허위 아니죠. 당연히. 여기서 이게 허위가 되려면은 아무도 그것을 보고 위협을 느끼지 않았어야 해. 근데 봐. 위협을 느낀다니까. 예. 원래 공문에다 대고 이거 안 해주면 니들 죽여버릴 거야 라고 공문에다 씁니까? 그렇게 못 쓰지. 뭐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계획을 해당 기관에는 요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가 안 될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 원래 공문 그렇게 써요. 그러면 그 공문 보고 담당자가 어이씨 상급기관이 열받았네. 야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문에다 대놓고 야 이 개새끼야 이거 안 하면 죽여버려. 이렇게 씁니까? 절대 그런 일 안 하잖아요. 공문은 공문답게 써야 되는데 그 공문에서
공문의 행간을 읽어야지. 그 행간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참네. 여기 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상급기관에서 만약에 중대 그 행정개원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야. 대대나 연대에서 공문 내려와. 그러면은, 자, 이거 이대로 하세요. 이거대로 할 것. 이렇게 내려옵니까? 예. 이번에 이렇게 계획을 마련하였사오니, 각 중대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장교 누구 밑에 중대 대대장 중령 누구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놓으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뭐야? 협조 안 하면 죽어 이 말이잖아. 다 알지. 군대 갔다 온 사람 중대 행정개헌만 해봐도 다 아는 거잖아. 에휴, 그죠? 예, 사문난정님 딱 아시네. 김인선님, 장본인이 정답인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진상원님, 회사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그렇죠. 아, 회사도 그렇게 써. 자, 이번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어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게 써. 이대로 할 것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동사무소 9급 직원도 알아듣는 그렇죠. 정호님 군소리 말고 무조건 따라라입니다. 그럼요. 그게 공문에 쓰는 그 말의 어법이잖아요. 아유, 그렇죠. 아, 블링블링 해바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자, 포시즈님 품위서 얘기를 하셨어요. 품위서에도 이런 내용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다 하잖아. 이거는 정말 직장생활 조금만 해본 사람이면 참 알 텐데, 이런 거를 법정에서 입증해야 된다는 게 참 놀랍네요. 판사들한테 이런 걸 한다는 건, 참. 판사들이 세상 생활,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안 해본 척 하는 건지 좀 그러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한 지도 좀 이미 한 2시간 가까이 되고 있네요.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아까 좀 많이 계셨는데요. 예,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예, 제가 오늘 혹시라도 소개 못 드린 분이 계시면 제가 내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님, 저는 실제 동사무소 9급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공문 다 그렇게 오죠.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참 9급 공무원님들께서 해주시고요. 예, 9급 공무원님께서 이렇게 증언을 해주시니까 더 정확한 것 같죠? 예, 예비역 대위 20년 전에 군대에서 썼던 공문 얘기하는 것보다 현직 9급이 공문 다 그렇게 내려와요 라고 하시는 것도 더 아마 명종님께서는 배우 하세요. 연기도 잘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네요. 예, 무슨 제가 이렇게 하니까 방송에서 하니까 그럴싸해 보이죠. 제가 막상 TV에 나가서 혹은 영화에서 연기한다고 해보세요. 우스울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저녁 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불금입니다. 불금이라서 조금 늦게 출발해서 늦게 끝나게 됐는데요. 일주일의 피로 이제 오늘 밤 푹 쉬시면서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많은 일이 있었고요. 선거를 마쳤고요. 또 우리 192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얻었습니다. 조금 모자랍니다만 우리 앞으로 투쟁을 통해서 그 모자란 부분 채워나가기로 하죠. 충분히 우리 채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